안녕하세요. 복지탐구생활 희찬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NGO 기관에서 실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신 월군남 유윤상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둘 다 합격한 남자, 그리고 둘 다 합격시킨 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월군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20, 30대 분들 중에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이 NGO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NGO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NGO잖아요. 네. 그러니까 N은 넌, 아니라는 뜻이고, G가 government, 정부, O가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정부 기구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로부터 본인의 기관 운영 자금을 최대한 안 받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NGO가 있으면 GO가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의 운영 자금,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정부의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자취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부모님 집에 살면서 용돈을 받을 때 나가 있잖아요. 근데 자취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집에서 살 땐 부모님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NGO는 좀 더 독립 색채가 강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너 이거 해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 자체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정부의 색채를 띈다면은 그 기독교 색채를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월드비전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NGO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종합복지관이나 의료사회복지사라든지. 근데 이 NGO를 선택하게 된 선생님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NGO를 만났던 건 이제 2017년도 12월에 월드비전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처음 NGO를 만났는데요. 그때 뭔가 월드비전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굿네이버스에 입사하게 됐던 이유도 약간 선망의 대상이라서 처음에 이제 멋있어서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좀 더 굉장히 보람찬 그런 경험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굿네이버스하고 월드비전 이 두 군데에 합격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각각에서 맡으셨던 직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월드비전에서는 참여나눔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계약직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월드비전에서는 그래서 모금 관련된 것과 사업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굿네이버스에서는 지부에서,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했었고, 지부에 있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다 했던 것 같고요. 어떤 회계적인 부분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금이 됐든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담당해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정을 상담하고 또 관리하고 또 문의사항 응대하고 뭐 사례관리 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작성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NGO 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용 관련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NGO 채용 방식이 뭐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 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월드비전하고 굿네이버스가 다른데 그리고 또 굿네이버스에서도 사회복지법인하고 사단법인이 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비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드비전은 공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그 지부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직무의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월드비전에 만약에 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단순히 나는 월드비전에 입사해야지 라기보다는 그 월드비전에 어떤 지부에 입사할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지부를 그리고 그 직무를 목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굿네이버스로 가보면 굿네이버스에서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가보면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공채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공채는 한 2-3개월 동안 이제 서류, 그리고 적성검사, 필기, 뭐 면접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다면 좀 합격률 높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정규직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GO에서 인사팀으로 혹시 직원을 뭐 뽑으러 들어가셨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사팀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굿네이버스에서 근무할 때 실습생분들을 뽑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부에 지원했던 계약직분을 뭐 서류 검토하는 것을 봤다거나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뭐 조건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반 계약직을 뽑는 거라면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뭐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경력이 있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력이라 하면 그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대외 활동, 봉사 활동도 좋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인턴 활동이라든지 계약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좋게 보는 편이고요. 혹은 뭐 사무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세무회계 자격증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세무회계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을 파트하신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당시 사무원을 채용했을 때 제 기억에 맞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윤상쌤이 NGO에 합격하셨을 때 당시 스펙을 한번 일단은 월드비전 1개월 인턴, 그 다음에 4개월 계약직,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2개월 인턴, 그 다음에 3개월 계약직, 그 다음에 뉴질랜드 기업 10개월 계약직 이렇게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따로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토익 800, 오픽 AL, 그리고 저는 커말은 없었고 다이어트라고 이름하지만 정보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운전면허증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정규직 취업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그런가요? 없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최적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굿네이버스 봉사활동을 하시고 굿네이버스 계약직을 하신 다음에 정규직 전환되시는 케이스가 가장 많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무슨 자격증을 딸지에 좀 더 집중하시거든요. 그것보다 어떻게든 1개월이라도 2개월이라도 경력을 더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다 중고신입 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1급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뽑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NGO 취업은 꼭 사회복지 전공자만 가능하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근데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저는 신학 전공이고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 전공을 했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친구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모두가 사회복지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 전공자다.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제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1급도 당연히 땄었고 신학 전공을 했었지만 그 신학 전공을 오히려 저는 플러스로 만들어서 제 자신을 포지셔닝 할 때 사회복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신학적인 성품도 갖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네네네.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좀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기소개서랑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조금 유리할까요? 진짜 기본적인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기관의 미션, 비전, 인재상을 내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서류를 내가 보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뭘 질문하겠다를 저는 다 써봤거든요. 예상 질문은? 네, 맞아요. 뭐 예상 질문은 뭐 한 20개든 30개든 쭉 쓰고 그거에 대한 예상 답변 다 써놓은 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NGO 면접에서는 네네. 주로 어떤 질문의 유형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는 지원 동기, 본인의 강점 말해보세요, 약점 말해보세요,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혹은 월드비전에 대해서 아는 거 말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나오니까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죠. 네. 제가 좀 어려워했던 질문인데 강점과 약점을 말하는 질문인데 네네. 이게 약점을 진짜 그대로 네. 노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약점을 강점화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윤상 쌤의 생각은 혹시 어떻게? 약점은
일단은 절대로 약점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채용 자리가 지인 간의 대화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희한테 취업할 거야 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오히려 강점인 약점을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을 못 지키는 것을 약점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더 많이 일한다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데 제 입장에서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은 좀 더 스케줄 관리를 잘해서 워라밸을 좀 더 주말에 쉬고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걸로 잘 지켜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당연한 소리지만 약점이면서 강점까지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결의 단점을 쓰셔야 되지 저는 늦잠을 잡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탈락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취업 컨설팅을 네. 통해서 실제로 NGO 기관에 합격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그분의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네네. 조심스럽고 이제 월드비전 국내에서 초록우산 이 3대 NGO 중에 한 곳에 네. 합격을 네네. 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세무회계 좀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세무회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좁혀서 사무원 쪽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드렸고 바로 면접까지 통과를 하셔서 지금도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네네.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급여 테이블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NGO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금기관이기도 하고. 네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NGO에서도 따라가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올립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급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걸 따로 하나요? 사실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신입으로 입사하셨을 때 네. 군대 때문에 사무봉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그 실급여를 혹시 퉁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입사를 하셔서 1호봉으로 입사를 하시면 연봉 3,100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강 맞습니다. 월드비전 국내에서 초록우산 그리고 실수령 그럼 한 230 정도 되겠죠? 230 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한 3,300에서 3,400 정도로 입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아마 대부분 같은 이유에서 입사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뭐 삼성이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이들 준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우선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목표하시기 전에 봉사활동 해보시고 인턴을 해보시든 계약직을 해보시든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취준생일 때는 그 생각까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기간일 수도 혹은 안 맞는 기간일 수도 혹은 이 기간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기간은 어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얕게라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NGO 영상을 잘 다뤄주셨고 네. 혹시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셔도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1대1 오픈 채팅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고정 댓글 많이 활용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복당생활 짱쌤이었습니다.